그러니까 창의적인 그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중에 두 번째, 우리가 그 항상 정답과 오답만이 존재하는 상황인 창의력이 되기 어렵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실수. 잘못 가르칠 수 있잖아요. 잘못 배울 수 있는 거고. 교수가 잘못 가르치면 돼,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교수가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은 한번 들은 것을 가지고 옳다고 생각해 버리는데 그걸 잘못 가르칠 수 있냐? 그러면 교수의 실수도 용인해서는 안 돼. 교수는 옳은 말만 해야 돼. 틀린 말 하면 절대 안 돼. 근데 무엇이 옳은 것이 무엇이 그런 것인가?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죠?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이 변한다고. 옳고 그름은 상황하고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하게 옳고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 안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옳고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많이 변한다.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는 것은 옛날에는 절대 안 됐죠. 그런데 지금은 결혼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결혼 전 임신하는 것은 아주 이것은 실거지약 중에 하나였죠. 절대 있어서는 안 돼. 가문의 수치야. 옛날에는. 지금은 어쩌면 결혼 전 임신하는 것은 이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임신도 안 하려고 그래서 정말 어쩌면 출생의 신생아가 필요한데 사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신생아 없으면 큰일 나게 생겼어. 근데 결혼 전 임신해봤네. 옛날에는 칠거지약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요새는 농담으로 혼수라고 하죠. 혼수. 혼수라고. 그러면 옳고 그름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 무엇에 따라 달라져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시대라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 의존적이다. 옛날에는 옳았는데 지금은 똑같은 일이 옳지 않을 수 있고, 옛날에는 옳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게 옳다고보다 괜찮아. 아니 또 크게 나쁘지 않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옳다고 그런다고보다 크게 나쁘지 않아. 크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야. 옛날에는 엄청나게 비난받았는데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야. 어떤 의미에서 on the other hand 좋을 수도 있어. 오케이? 네. 경제학적 사고는 딱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경제학적 사고는. OX가 아니에요? OX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학적 사고는, 왜냐하면 경제학적 사고는 상당히 창의적인 사고에 들어가요. 경제학적 지식은 창의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고 방식은. 그래서 경제학적 사고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은 게 이런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거예요. 경제학적 사고. 그렇죠? 경제학적 사고에서 상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상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를 들면 안락사 같은 경우, 우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그 일종의 자살이잖아요. 절대 안 되죠.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다. 영원히 고귀하다. 어떻게든 살려놔야 된다. 그러면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살려놔야 된다. 살려놓는 것이 베니핏이죠.
살리는 것이 베네핏이야. 아무리 코스트가 크더라도 베네핏을 추구해야 된다. 그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베네핏을 추구해야 된다. 아무리 코스트가 크더라도. 그러니까 연명치료하고 예를 들면 식물인간으로 한 50년 살아봐요. 그래도 안락사는 절대 시켜서는 안 된다. 본인도 최고로 불행해. 50년 동안.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더욱더 불행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자체는 소중하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경제학은 뭐라고 하느냐, 비용 대비 베네핏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다. 합리적. 그러니까 삶 자체가, 삶이 어떻게 보면 낙이라면은 낙 자체가 전혀 제로야. 그러니까 유지하는 비용만 엄청 무한대로 들어가. 그런데도 그것이 계속 살려는 것이 의미가 있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연명치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안락사를 시켜주는 것이 본인한테도 좋고 그 다음에 가족한테도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 무슨 사고예요? 유연한 사고다. 네? On the one hand, 생명도 중요하지만 on the other hand, 너무 코스트가 크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다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가 있다. 인간들한테는 그게 더 맞는 거예요. 물론 그 피해는 존재하죠. 왜냐하면 안락사를 시키지 않은 상황인데도 안락사를 시켜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잖아요. 부작용이 있는데 그건 다 코스트죠. 네? 그런 좌우간 이게 너무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따져버리면 창의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 가치관이라는 게 있죠. 가치관. 무엇이 중요하냐?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가치관. 나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세상에서요? 네,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에 제일 자식의 행복이다. 사랑입니다. 사랑이다. 또는 자식의 행복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니면은 가족이다. 또는 고귀하게는 국가다. 인류평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치가 있는데 사실 이 가치관 속에 뭐가 반영돼? 가치관은 구체적으로 직업관으로 반영돼요. 네? 근데 뭐 사랑이라고 막연하게 하지만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하는 일하고 공장에서 공장은 현장이고 현장에서 일하고 사무실은 현장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네? 사무실은 약간 현장에서 약간 비현장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사무실도 현장이 있죠. 사무실에서 일하고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냐? 그러니까 가치 있냐? 사회적으로 어느 것을 높이 평가해 주느냐? 사무실. 저 공장은 블루 칼라고. 화이트 칼라. 이건 화이트 칼라고. 어느 것을 높게 평가하냐? 이건 가치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어떻게 해요? 사무실 하는 것을. 근데 이것을 한번 깨보면 어떨까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깨보는 것이 창의적인 사고지. 그런 거예요. 진정한 일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현장의 일을 더 평가를 해줘야 된다. 사무실에서는 깔끔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는 보수를 적게 줘야 되고, 여기는 보수를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호주는 그런데요. 호주, 우리나라는 우리는 안 그래요. 안 그래는 어떻게 보면은
대개는 저학력이 공장으로 가고 고학력이 저 사무실로 가죠. 사무실은 서류만 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 만지는 일은 위대한 일이고 물건을 직접 만지는 일은 아주 비천한 일이다.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일하고 추상적인 일은 가치 있고 구체적인 일은 가치가 없다. 구체적인 일은 실무적이잖아요. 실무적인 것은 가치가 없고 그 추상적인 무엇을 하는지 몰라.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일들은 아주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창의적인 사고는 대부분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일은 가치 있고 공장에서 하는 일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사고를 바꿔서 공장에서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장으로 뛰어들면 이거 혁신적인 사고가 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세상을 그렇게 바꾸겠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사농공상 있죠? 직업관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농공상 이 사가 뭐예요? 이 사무실하고 사자는 거예요. 농공상은 어떻게 돼요? 공장이나 농장이나. 이게 사가 항상 같이 있다. 사무실 그런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무실 인재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현장 인재를 만들어내는 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사무실 인재는 겉만 번들어가지 실제로 별거 없어. 우리 텔레비에도 보면은 그 서민 갖고 있잖아요. 서민 갖고 사무실에서 이거요? 아니요. 다 현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수십억 벌 수 있어. 사무실 인재는 뭐예요? 죽으라고 해봤자 1억. 더 많이 하면 1억 2천. 그러죠? 실제로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회적으로 기여를 한 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실 인재는 자기가 대접은 받지만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분이 적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민 가구들은 창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현장에 있기 때문에 창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이 아니면 또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R&D, 우리 연구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레시피를 개발해.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를 해. 새로운 미국 방법들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경쟁에서 이겨내고 그 소비자들이 더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여한 거예요. 기여한 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명목상의 평가는 덜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학생들도 꼭 사무실 인재만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공장이나 농장의 인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창의적인 사고에 해당된다고 해요. 기존의 것을 답습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산업공상에서 이런 그 직업관도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농공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공상. 여기 농업이 먼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업이고, 그 다음에 상업이 꼬레기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이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아니, 부가가치는 어디서 많이 생겨요, 지금 현재? 가장 부가가치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어디예요? 상업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지금은 오히려 상업이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이 공업이고, 3번이 농업일 수가 있다. 농업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자,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예요. 시장 생산을 해요. 만들어봤자, 만든다는 것이 장땡은 아니야. 만들었는데 뭐 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팔리는 것하고 관계되는 것이 뭐예요? 상이잖아요. 상업이 잘 돼야 공업도 잘 되고 농업도 잘 되는 거예요. 상이 잘 되는데 공업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상이 잘 되는데 농이 안 될 리가 없다고. 그래서 상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을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창의적일 수도 있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농업사회에서 우리는 어디로 갔어요? 공업사회로 갔다. 공업사회에서 다시 상업사회로 가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제3차 산업이 제일 부가가치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산업공사해갖고 제일 무시하고 산 거예요. 장사꾼 그러면서. 장사꾼 그러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창의적인 사고하고 연관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도처에 창의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사고 방식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기존의 사고 방식을 깨고 나와야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아니겠어요. 내 자식을 바로 대학 보내고 장사를 시키면 나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래? 가치관이 그렇게 돼. 지구간에 반영된 가치관 때문에 내 가치관은 안 맞는 거예요. 네? 부모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은 그것을 주입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식은. 거꾸로 말하면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방면에서.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러면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가 아니고 우리는 사고가 유연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 내가 꼭 옳다는 게 아니라 한번 그런 방면도 있으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농업사회에서는 농업만 해갖고는 잘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농업사회에서는 농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 농업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결합해요? 한마디로 농업이라는 것은 농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과 무엇을 결합해요? 농업. 딱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창의성 기르는 거고. 농업은 무엇과 무엇을 결합해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농업하면 무엇과 무엇을 결합해요? 농사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땅, 토지. 토지에다가 뭐 토지와 노동을 결합해요. 그렇죠? 네. 그럼 토지는 어떻게 돼? 고정되어 있죠? 네. 노동은 증가할 수 있죠? 네. 그러면 토지가 고정되어 있고 노동이 한 요소 고정되어 있고 한 요소만 증가하면은 노동의 생산물은 증가하는데 한계 생산물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생산물 자체는 증가해. 그렇지만 1인당 생산물이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 하냐면 수학체감 법칙이라고 해요. 수학체감 법칙이라고 그러고 노동이 계속 투입되면은 평균 생산물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더 못 살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농업 자체는 이 그림만 보면은 절대 증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농업만을 중시했다 그 말은 나는 수학 체감 법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그 말인 거죠. 그럼 공업은 우리나라는 잘 살기 위해서 공업화를 했죠. 공업은 무엇과 무엇을 결합해요? 자본. 토지가 아니고 이제 토지 대신에 이제 자본이죠. 자본하고 노동이 결합. 노동이 결합. 자본하고 기본적으로 자본하고 노동.
근데 이 자본은 토지하고 달리 이걸 축적이 가능하죠. 계속 그걸 증가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때 되면은 자본이 계속 노동보다 증가하면은 자본의 수학체감 업체가 됩니다. 자본이 늘어나니까 그 이윤율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윤율이 감소. 그렇죠? 그래서 점점 자본 축적으로 인해 생산량은 증가하는데 이윤율이 감소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서비스업은 자본 노동도 있지만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술이 갖고 네트워크가 있어요. 스피로버 이펙트가 있어요. 넘쳐나는 게 있다고. 이것이 스피로버 이펙트를 잡아준다고 말이에요. 수학체감 업체를 잡아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체감 업체가 작용하려고 그러는데 스피로버 이펙트 다른 쪽에서 좋은 효과가 돌아버려요. 다른 쪽에서 좋은 효과가 IT나 뭐 이런 것도 엄청난 효과가 있잖아요. 다른 쪽에서 좋은 효과가 와버리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 좋은 효과가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이 상업 자체 이런 것들이 서비스업이 이런 것들이 가장 유망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공업사회에서 탈공업사회 서비스업 차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업관도 좀 바꿔줘야 되겠죠. 바꿔줘야 돼요? 안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농업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농업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예를 들면 수학체험업체를 할 수 있는 이 기술 발달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은 농업도 살고 공업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해야 상업은 꼭 장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업이에요. 이거의 어쩌면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기술이 발달해야 공업과 농업도 살고 전체가 다 잘 살게 된다. 그러면 직업관도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는데 그것은 기존에 있는 생각을 좀 바꾸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고죠. 항상 창의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면은 누가 반대에 부딪힐까요? 부딪혀요. 반드시 부딪혀요. 그걸 뚫고 나와야만 저항이 세상에 저항이 없는 게 없잖아요. 엄마가 반대해요. 저항을 뚫고 나와야만 결실을 볼 수가 있다. 내 말이 맞냐 틀냐보다 내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 정도 되면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메이크 센스가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100% 옳다, 100% 그래도 아는 것은 과도한 자기 확신이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자.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창의적이지 않다고. 조금 창의적이에요. 조금 창의적이야. 현장 지향적이에요? 네. 현장 지향적이에요? 진취적이에요? 네. 바꿔보고 싶어요. 바꿔보고 싶어. 여기까지? 그런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막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나 혼자 그렇게 그런 사고를 갖는다고 해서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다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보상을 하려고 그러죠. 많이 우리나라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그 전에 철도가 먼저 있었어요. 철도가 먼저 있었다고. 즉 철도가 처음에 철도 운송이 대량으로 됐잖아요. 당시에 이미 궤도가 깔려져 있고. 근데 자동차를 만드니까 이 자동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이 4사람, 3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2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 때는 비용이
많이 들었겠죠. 네. 비용은 엄청나게 드는데 효과는 여기는 철도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타는데 한 세 명밖에 못 타는 거야. 그러니까 베니핏은 작은데 코스트가 너무 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 웃었다고 해요. 자동차 처음 만들 때. 엄청 웃었어요. 말도 안 되다가 신문 사설에 막 나와 있어요. 그 당시 미국에서. 웃기는 짓거리 하고 있다. 근데 그때 자동차 하는 사람은 이 자동차를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수요가 생길 것이다. 이 수요는 계속 생긴다. 수요가 생기려면 대량 생산이 된다. 대량 생산이 되면 코스트가 싸진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3명밖에 못하지만 이 자동차를 많이 만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탄다. 여기에 만들어서 이제 네트워크 도로도 건설된다. 철도 건설되듯이. 그러면은 이것은 훨씬 철도보다 효율적이 된다. 라고 비주얼라이즈를 한 거예요. 이래를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밀고 나간 거예요. 조롱하지 말아라. 누가 맞았어요? 네? 누가 맞았냐고. 만들었냐고요? 누가 맞았냐고. 누가 옳았냐고. 아, 자동차 만든 사람이 만든 사람이 옳았어요. 옳았죠. 이제 자동차 만든 사람은 처음에는 그런 것에 직면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의 인류의 그 삶의 질을 만들어내는데 누가 가장 실질적으로 어느 집단이 실질적으로 기여를 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다가 되게 묵념을 하고, 안어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살고 있던 옛날 사람이 안어를 해줄 필요가 있다.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다. 누구예요? 창의적인 사람이요. 창의적인 사람이죠. 지금 자동차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 철도에 갇혀서 계속 철도만 있어. 맞아요. 그러면 철도가 집에까지 들어와요? 주차장에 들어와요? 철도가? 옛날에는요, 4대 성인이 우리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강의를 듣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창의적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 나중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창의성을 존중해주는, 안어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그 사람 창의적인 것은 항상 그 성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실패할 수 있잖아요. 네. 실패한 사람을 실패자로 낙인시키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했던 자로 오히려 인정을 해주는 거.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사회가 발전한 것이다. 선진국이 선진국이었던 이유는 창의로운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냥 발명가였다, 뭐 이렇게만 존중하지 말고, 진정으로 인류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이다. 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든 그건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만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했다.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물건이 몇 개나 있어요. 수만 가지 물건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창의적으로 만들어 다 미국에서 갖다 쓴 거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